중에 하나인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물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단백질이에요. 인체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장기의 주요 구성 성분인 것은 물론 또 수많은 종류의 세포가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단백질을 섭취하면 위에서 펩신에 의해서 소화되기 시작해서 십이장에서 트립신이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하고 소장에서 장액에 의해서 최종 산물이 아미노산이 됩니다. 소장의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된 아미노산은 간문맥을 거쳐 간으로 운반되어 단백질로 합성돼서 온몸의 조직에 공급이 되고요. 나머지 아미노산도 이 혈액을 타고 각 조직에 운반되어서 단백질 합성 등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단백질의 역할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근육과 결합 조직 등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은 액틴과 미오신, 또 연골과 뼈는 콜라겐, 또 피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또 모발이나 손발톱은 케라틴이나 콜라겐 등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골격과 뼈대 등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면역 기능에도 관여를 하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피부에 의해서 1차적으로 보호가 되는데 피부가 바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피부에 잘 존재해야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입 등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부를 통해 침입해서 혈관에 손상이 나타나면 또 혈액 응고 단백질의 작용으로 혈액이 응고가 돼요. 또 우리 몸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과 같은 이물질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대항하는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항체의 형성에도 단백질이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면역 기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효소, 호르몬 합성에도 관여를 하는데요. 효소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대사작용을 매개하는 것으로 약 2000가지의 생화학 반응을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화하는 것, 또 호흡하는 것, 또 배설하는 것, 그 역시 생화학 반응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건데 이 생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촉매제, 즉 이 효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효소의 생성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진대사가 원활하다는 것은 곧 효소가 왕성하게 생성되어서 대사작용 자체가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신체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상선 호르몬이나 인슐린, 또 성호르몬의 이 합성도 단백질이 기본적인 원료가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 신체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체내의 필수 영양분이나 또 생리활성 물질의 운반과 저장에도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혈관 확장, 근육 수축에 도움이 되는 히스타민은 히스티딘이라는 그 아미노산으로부터 합성이 되고요. 항산화 효소 글루타티온은 글루탐산, 또 근육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크레아틴은 글리신, 메티오닌, 아르기닌 이 세 가지 아미노산 조합으로 생성이 되고요. 또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운반을 해주고 또 헤모글로빈은 그 혈액 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지단백질은 지방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LDL, HDL이 바로 이 콜레스테롤을 감싸는 단백질입니다. 체내에 수분과 또 연관이 있는데요. 체내 수분은 혈관 내부의 수분과 세포 내부의 수분, 또 세포 사이의 수분이 밸런스가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이 부위별 수분의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것도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액의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도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이 단백질은 산염기의 균형을 pH 7.35에서 7.45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포도당과 지질을 합성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줍니다.
단백질은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중 9가지는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고, 또 11가지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비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안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기에는 아르기닌이 부족하고, 수술이나 부상 등으로 해서 이렇게 회복할 때에는 글루타민이나 아르기닌이 부족하고요. 또 생식기나 비뇨기 계통의 문제로는 세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부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에게는 이 필수 아미노산과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 보충되어야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요. 안전 단백질은 체내에서 생성이 안 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필요량 이상 함유한 단백질을 얘기하고요. 부분적 완전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모든 종류는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함량이 부족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완전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중 몇 가지가 결여된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을 할 수가 없는데, 이때 부족한 아미노산을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이 제한 아미노산에 의해서 섭취한 우리 필수 아미노산들의 이용률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맥류로 예를 들어보면 트립토판이 145인데 라이신이 65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6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크통의 물로 예를 들어보면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한 그 완전 단백질은 이게 물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제한 아미노산이 있으면 그만큼만 물이 고이고 나머지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나머지 아미노산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아미노산 스코어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식품의 9가지 필수 아미노산 함량을 비교해 단백질을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100점에 가까울수록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하게 함유된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이면 필수 아미노산을 100% 제공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아미노산 스코어가 85 이상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하는데 85보다는 100이 들어간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겠죠. 또 다른 척도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PDCAAS, 즉 단백질의 소화율을 고려한 아미노산 점수로 최고 점수는 1.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식품의 아미노산 점수가 높더라도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그 단백질의 식품은 완벽한 단백질의 근본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제를 고를 때는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인지 또 PDCAAS가 1.0인지 또 합성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non-GMO인지 확인하시고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거의 모든 장기의 구성 성분인 것은 물론 수많은 종류의 세포를 만들고 또 면역력을 조절하고 또 노화를 늦추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우리 신체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배설되는 그 노폐물도 적거든요. 그러니까 쌀에는 메티오닌이 풍부한데 라이신이 부족하고 콩은 라이신이 풍부한데 메티온이 부족하니까 이 콩밥을 먹는 듯 상호 보완적 단백질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식품으로 단백질을 보충할 때는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인지 또 PDCAAS, 그러니까 소화율이 1.0인지를 알아보고 선택하시면 이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있고 소화가 잘 돼서 체내의 아미노산 필요량을 최대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하루에 일정 필요량이 사용되고 나면 모두 배출되고 체내에 쌓이지 않으니까 매일 적정량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백질이 없는 곳이 없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볼게요. 건강하세요.